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울한 주제,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은 다 갖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그 후유증이 무서운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어떤 폭력에 대한 어떤 정의나 어떤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까지는 없고, 그냥 스토리 하나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조금 더 그러면은 조금 더 실감나게 조금 지겹지 않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실험. 글쎄요, 가슴 아픈 참담한 이야기라고 해야 되겠죠. 참담한 이야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멀쩡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남들이 보기는 멀쩡한 분이에요. 잠깐만 에어컨 좀 끄고. 에어컨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리 막 이게 바이브레이션, 이 소리가 막 이렇게 울려가지고 어, 정상적인 사람이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술을 먹고 오면은 아내와 자신의 아들을 때립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내보다 자식을 더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아들을 이렇게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막 감싸다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막 남편으로부터 보호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대신 막 맞게 되는 어떤 그런 계속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본인은 경제적인 어떤 그 활동을 안 했으니까, 살림만 살았으니까 허구지책이 걱정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그냥 그러고 그냥 살아가고 뭐 술주전뱅이 아버지지만 정상적인 어머니 밑에서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키도 크고 얼굴이 아주 수려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평생 자신의 삶의 목표로,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아들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그렇게 능력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이제 집을 이렇게 1, 2층을 해가지고 아들 부부는 2층에 살고 이제 이 어머니는 1층에 살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는 이제 남편에게 너무 이제 학대를 많이 받다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냥 아들이 그냥 결혼해서 잘 살아주는 그것만으로도 막 너무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며느리 얼굴을 보니까 며느리 얼굴에 여기 눈 밑에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왜 그랬냐 이러니까, 어머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졌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멍이 있는 거, 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어머니 계단에 굴렀어요, 아무 일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가슴이 여러분 덜컥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함께 머리를 이렇게 싹 스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를 폭행하는 아들의 그 현장을 어머니가 목격하게 됩니다. 다행히 여러분, 아들은
어머니에게 되게 순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기싸대기를 왕복으로 때리면서 진짜 입에도 담지 못할 개상욕을 자신의 아들 향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조용한 데 가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자초지종 미루니까 며느리 말에 의하면은 연애할 때부터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 거예요. 있었는데 뭐 몸 주고 마음 주고 여러분 애를 이제 낳다 보니까 자식을 하나 놓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계속 맞고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 아니었고 꽤 오래된 폭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한테 말한다면은 우리 부모가 알게 된다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너만 죽이는 게 아니고 너 그 집에 가서 이제 친정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 진짜 벗어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는 살림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산업 전선으로 뛰어들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에게 지창금을 주면서 아이 걱정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이 걱정은 하지 마라. 우리 집 자식이니까 내가 잘 키우든 못 키우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절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멀리 멀리 너 살고 싶은 데로 가서 살아라. 아무 말도 필요 없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는 너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대신 진짜 사과할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며느리에게 돈을 적지 않은 돈을 줘가지고 며느리를 이렇게 내칩니다. 이제 어머니가 내치고 그 며느리가 7년 뒤에 여러분 다시 찾아왔답니다. 젊었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났고 거기에서 또 자식을 하나 놓은 거예요. 애가 이제 학교 갈 때가 다 되니까 호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남편이랑 호적 정리가 안 됐으니까 호적 정리를 하러 왔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찍어줘라. 저장을 찍어줘라. 찍어줘라. 그때 그 며느리가 찾아왔을 때 7년 전 자기가 집을 나갈 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자신이 놓았던 그 새끼 얼굴을 보고 그녀는 호련히 떠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아들 또 그 손자, 그러니까 4명이 살고 있는 거죠. 4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 불행이 끝났냐고요? 아니요. 그 불행이 아직도 ing 진행형이에요. 그 아버지는 술만 먹고 오면은 아들을 막 때렸잖아요, 여러분. 때려가지고 아들이 이제 막 맞으면서 엄마가 없을 때는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엄마 어떡해? 막 아버지가 또 내 방에 문을 두드려. 막 어떨 때는 막 도끼로 문을 찍어갖고 또 문을 열어가 자식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이제 일을 하려고 멀리 나와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간다 해도 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종료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12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을 이제 대신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아들이 어느 날 고등학생이었나? 대학생이었나? 막 그때쯤 여러분 어느 날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를 때려버립니다. 반대로. 속된 말로 반 죽여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을 학대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병이 생겼냐 하면은 그분 말씀에 하면 술을 먹고 와갖고 이제 짓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막 짓거린대. 막 혼자 말을 한다는 거예요. 행설수설 막 말을 한대. 조용히 해라 하면 그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문을 당겨도 그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밤새도록 하니까 괴로워 미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칼로 찔러 죽이고 싶대. 정말 칼을 든대. 들고 가서 입을 다물지 않으면 찔러버리겠대. 이렇게 한대. 그러면 조금 더 조용해진대. 또 어떤 날은 아들이 칼을 들고 설친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손자가 칼을 들고 설친다고 합니다. 1년에 서너 번은 칼이 온 집을 날아다니고 경찰이 꼭 출동해야지만 그 상황이 종료된다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좀 떨어져 살면 여러분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살아왔는 방식, 그 다음에 그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그렇게 참고 살았고 남편이었고 자식이고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도 학대를 받았잖아요. 학대를 받았고 지금은 자신과 아들은 힘이 세졌고 남편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고스란히 받았는 거를 남편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2대1 혹은 3대1이 되어서 그 가해자를 피해자가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가학행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 가장은 자신의 가족을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을 했을 때 아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도 아무 대항도 못하고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폭력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순환되는 거죠, 순환되는 거.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 한 사람이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경찰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폭력을 그렇게 당했으면은 뭐 벗어나면 되지. 왜 그렇게 당하고 있냐, 바보처럼. 이러지만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고 기질도 다 달라요, 그죠? 똑같은 문제점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환경, 기질, 성향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 달라져요. 그리고 신체적 폭력에서 많이 노출된 사람은 여러분 자존감이 없어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의 어떤 그 의미가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관에 든 친 거예요. 도관에 든 지예요. 피해자는 도관에 든 지죠. 그래서 본인이 그 독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고양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양이가 오늘 기분이 좋은지, 오늘 기분이 나쁜지, 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고양이 비율을 거슬리지 않을런지, 어떻게 하면은 오늘 하루를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끊임없이 불안초조하면서 여러분 고양이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피폐해지겠어요. 피폐해지겠죠. 그 독만 벗어날 수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 벗어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인식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어느 날 그 고양이가 뭐 다치거나 힘이 없을 때 그 독 안에 든 치가 고양이가 되어가지고 그 가해자인 고양이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2배, 3배 더 잔인하게. 더 잔인하게. 그래서 여러분 폭력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분들이 남성분한테 오랫동안 폭력을 당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맞을 짓을 했다. 그냥 많이 맞았는 게 아니고 한두 차례밖에 안 맞았어요. 그건 내가 사실은 말 실수를 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잘못해서 맞았다.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내 사고가 자꾸 바뀐다는 거죠. 노예 근성으로 바뀌는 거. 그렇게 바뀌는 거. 인격이 이제 말살되어 버리는 거죠. 내 인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상대의 눈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폭력 상황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이 피폐해버립니다. 피폐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우리 남편한테 욕을 하고 진짜 때로는 가끔씩 폭력을 행사하니까 나보고 진짜 나쁜 년이다. 똑같지 않느냐, 똑같지 않는 인간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내 속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병신이 되어버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내 새끼를 볼 때마다, 그리고 술 먹고 주절거리는 그 인간을 볼 때마다 법만 없다면, 내 새끼만 없다면 죽여버리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 나도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런 거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누군가는 그걸 극복해요. 극복해가지고 나는 우리 집에 이렇게 불우한 환경이었어. 내가 이렇게 자랐으니까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극복한 사람이고, 그 환경에서 계속 자기가 이렇게 눌리면서 인격이 말살돼 버리면은 자신도 아버지의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 강자한테는 찍소리 못해요. 누구에게? 약자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자신이 사랑하고 케어해야 할 가족에게 똑같이 한다는 거죠. 왜? 남한테 하면 가만 안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법적으로 뭐 가가지고 뭐 깜빵 갈지도 모르고, 여러분.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만나갖고 더 박살이 날 수도 있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힘이 약한 사람한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사회에 불만이 많은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꼭 여러분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약자에게 자기 분풀이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힘없고 가난하고 그런 약자, 자기가 만만한 약자에게 살인을 하고 분풀이를 하고 뭐 폭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그렇게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면, 신체적 폭력, 언어 폭력,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다면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하지만 대부분 그 당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면서도 벗어날 용기를 내지 않는 것, 그게 또 폭력의 가장 큰 단점이고 단면이기도 해요.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 폭행에 길들여져 가지고. 왜? 난 도간에 든지니까. 세상이 어쩌면은 그 도간에 든 고양이에게, 고양이가 너무 무서운 거야. 바깥 세상은 따뜻하지 않고 어쩌면 그 도간에 든 치보다도 그것보다 더 잔인하고 더 힘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안 벗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숨기죠. 숨겨요.
친정부모가 알면 숨기고, 알면 자식이 알까봐, 친구가 알까봐 숨기는 거죠. 그러다가 문드러지는 거, 문드러지는 거.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술이라도 한 잔 먹든지 제정신 아니면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달리는 차에 자신의 몸을 나비처럼 날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폭력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나 또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겉으로 보여주는 이 외형적인 얼굴 말고 그 내면의 얼굴이죠. 그 얼굴은 누구나 아름답고 늙지 않은 얼굴이에요. 그렇죠. 나는 늙었지만 내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굴은 자신 인생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식적인 표정 속에 쉽게 나의 마음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자신을 던집니다. 누군가는 두터운 화장을 하고, 누군가는 가면을 쓰고, 누군가는 마스크를 끼고, 내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얼굴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아무리 감추고 또 감추고 아무리 포장하고 또 포장해도 악취나고 구린 쓰레기 같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바로 폭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누군가에게 혹은 당신 주변에 있는 당신보다 힘이 약한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면, 혹은 지금도 행사하고 있다면, 당신은 내면의 얼굴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냥 당신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